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여기도 제대로 안 닦았네. 돌아보니 503호 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는 비웃었습니다.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돈은 받아먹고 일은 이따위로 하고. 죄송합니다. 쯧쯧 나이만 먹었지 일은 하나도 못하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올해 72살이고 이 아파트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월급은 150만 원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합니다. 하루 9시간 한 달 25일이라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6천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을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니까요. 이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영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곳이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입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사업가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냥 청소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면 그냥 지나가거나 고개도 안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해요. 돈 받아 먹으면서. 여기 또 안 닦았네. 눈이 있어요? 없어요? 늙으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일을 못해.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면 되니까요. 오늘도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 유일한 쉴 곳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괜찮아, 걱정 마라. 아버지 그만 일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이른이 넘어서 청소 일을 하시다니. 일하는 게 건강에 좋단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삽니다. 뉴욕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연봉이 몇 억 되는지 모릅니다. 저를 모셔가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한국이 좋고 이 일이 좋았으니까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청소부로 일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파트 주민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가난한 노인 청소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5년 전까지 한빛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40년을 한빛전자에서 일했고 마지막에는 부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만 300억 원이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합치면 제 자산은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화려했던 삶을 정리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67살이었고 한빛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본사 최고층에 있는 제 사무실은 100평이 넘었습니다. 전망이 좋았고
모든 게 최고급이었습니다. 비서가 5명, 운전기사가 3명, 경호원이 2명 따라다녔습니다. 회의를 하면 수십 명이 제 말 한마디에 움직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이건 추진하십시오. 제가 말하면 수천억이 투자됐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해외에 있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 권력과 돈을 보고 다가왔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혼자 넓은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건이었고 조단위 돈이 움직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2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40대, 50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고개 숙이는 걸까? 아니면 내 자리를 무서워해서 그러는 걸까? 만약 내가 지금 당장 부회장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존중할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비웃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이 권력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부회장님 커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알까? 한빛전자 부회장 김태수를 알까? 뉴스에서 본 적은 있겠지만 직접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만약 제가 저 거리를 걸어간다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직하자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자고.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권력 없이, 돈 없이, 명함 없이 그냥 김태수라는 사람으로 살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 존중할까, 무시할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께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퇴직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나? 나이도 있고 이제 쉬고 싶습니다. 아직 일할 나이 아닌가? 충분히 일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퇴직했습니다. 성대한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했고 언론도 왔습니다. 부회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쉬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300평짜리 저택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 집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저택은 팔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신영동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을 봤습니다. 청소 직원 구함, 월급 150만 원,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는 그 공고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지원하자고. 청소부로 일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청소 직원 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일하실 수 있겠어요? 건강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렇게 저는 청소부가 됐습니다. 한빛전자 부회장에서 아파트 청소부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로 갔습니다. 관리실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남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입어보니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은 간단합니다. 복도 청소하고 엘리베이터 닦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걸레, 빗자루, 쓰레기 봉투. 손에 쥐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런 도구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들이 모든 걸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하는데 금방 아팠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시간 후 겨우 한 층을 닦았습니다. 아파트는 총 20층이었습니다. 20층을 다 닦으려면 하루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민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다시 닦아주세요. 발자국이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여자는 만족한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노동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 일했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며 회의했습니다. 육체 노동은 남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백발이 성성한 얼굴. 이게 전 한빛전자 부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원한 삶이니까요. 둘째 날도 힘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적응했습니다. 청소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 평생 이렇게 적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빛전자 부회장 때는 월급이 5억이 넘었습니다. 보너스까지 하면 1년에 20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50만 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권력으로 번 게 아니라 노동으로 번 돈.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인사하면 받아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려고 하자 남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다음 거 타세요. 냄새나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제가 냄새가 난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은 왜 받아? 어떤 사람은 반말을 했습니다. 야, 이리 와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부니까 반말을 하는 겁니다. 한빛전자 부회장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저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부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시와 멸시의 눈빛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이렇게 다릅니다. 명함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주민들의 무시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뭔가 배우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위를 보고 대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를 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존경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무시합니다.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젊은 청년과의 만남, 그리고 작은 변화.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있었습니다. 801호 젊은 남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첫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새로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네, 편하게 지내세요.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와, 정정하시네요.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수 아저씨.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다른 주민들과 달랐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가끔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세요? 그냥요, 아저씨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제가요. 네,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요리 좀 할 줄 알거든요. 준호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봤습니다. 준호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음악을 하세요. 네, 첼리스트예요. 프로세요. 아직은 아니고 오케스트라 단원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준호는 겸손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스타였는데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청소 일을 하시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냥 할 일이 필요해서요. 가족은 계세요? 아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집으로 초대했고, 때로는 준호 집에서 먹었습니다. 준호는 제게 음악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저씨 첼로 소리 들어보실래요? 그럼요. 준호는 첼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아저씨 왜 우세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준호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월급은 2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부자였습니다.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였습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여전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주민들의 무시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결혼해요.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결혼식에 오실 거죠? 제가요. 당연하죠. 아저씨는 제 은인이에요. 무슨 은인이요? 제가 뭘 했다고. 아저씨가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요. 네, 아저씨를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겸손이 뭔지. 준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이었지만 5년 동안 입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저씨 완전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준호와 신부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태수 아저씨세요. 준호 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아버지 박성훈입니다. 김태수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훈 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한빛전자에 계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죠? 얼굴이 낯이 익어서요. 제가 한빛전자에서 일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혹시 부회장님 아니세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성훈 씨가 저를 알아본 겁니다. 박성훈 씨는 한빛전자에서 20년 일했다고 했습니다. 과장까지 올라갔다가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직접 일한 적은 없지만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회장님 맞으시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파트 청소부로 일합니다. 박성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청소부를요. 퇴직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준호도 놀랐습니다. 아저씨가 한빛전자 부회장이셨어요. 미안합니다. 숨겨서. 왜 숨기신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아버지 준호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왜 퇴직했는지, 왜 청소부가 됐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권력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박성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 권력을 쫓아 살았는데
부회장님은 권력을 버리셨네요. 권력이 공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5년 약속이 있습니다. 5년이요. 네, 5년 동안 청소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준호 아버지와 준호는 제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계속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착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 같았습니다. 4년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입주민 총회였습니다. 관리비 인상건으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저도 청소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관리비를 10% 올려야 합니다.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왜요? 인건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청소부를 줄이면 되잖아요. 503호 사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게 걸레를 던졌던 그 남자였습니다. 청소부가 뭐 필요해요? 한 명만 있어도 되죠. 다른 주민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2명이나 필요 없어요. 1명 자르고 관리비 그대로 하세요. 관리소장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러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될 텐데요. 지금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특히 저 늙은이는 일도 못하면서 503호 남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자르고 젊은 사람 쓰세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태수 아저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뭘 열심히 해요? 맨날 빈둥거리던데. 아닙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오후 2시까지 일하세요. 그래봤자 늙어서 일을 못하잖아. 나이가 많으면 무시해도 되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분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해요. 뭐하는 사람이길래 청소부 편을 들어요. 저는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말렸습니다. 준호 씨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이건 잘못됐어요. 준호는 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누군데요? 전 한빛전자 부회장님이세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김태수 아저씨는 전 한빛전자 부회장이십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확인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청소부가 부회장이었다고. 503호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관리소장도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빛전자 부회장이셨어요.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럼 왜 청소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삶이 어떤 건지.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주민들이 수군댔습니다. 대박. 진짜였어. 우리가 부회장님한테 그렇게 대했다고. 503호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모두가 사과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를 받았습니다. 존경의 눈빛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직함 하나로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5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청소부 일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내 5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쉬워요. 저도 아쉽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고마웠어요. 제가 고맙죠. 아저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5년 약속 끝났다. 정말요,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응, 잘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래야지. 저는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초구 300평짜리 저택으로 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청소했습니다. 5년 동안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뭘 배웠을까? 첫째,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직함, 옷차림, 지위를 봅니다. 그 사람 자체는 보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둘째, 권력은 허상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모두가 따르지만 권력이 없어지면 무시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셋째, 진짜 부는 마음입니다. 준호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겁니다. 넷째, 겸손이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다섯째, 모든 일은 귀합니다. 청소부든 부회장이든 모두 귀한 일입니다. 무시할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부회장님, 5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배우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진짜 삶이 무엇인지 배우셨나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계획은요? 재단을 만들 겁니다. 무슨 재단인가요?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재단입니다.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 재산 5천억 중 3천억을 재단에 넣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청소, 경비, 요리, 배달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존중이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을 존중해 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 한빛전자 부회장, 5년간 청소부로 일해 5천억 재산 중 3천억 노인 일자리에 기부.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짜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진짜 리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 달 후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희망 일자리 재단. 첫 해에 1,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모두 정당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중받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일하는 곳마다 존중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재단이 성공했습니다. 언론이 찾아왔습니다. 재단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존중입니다. 존중이요. 내 노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다고 존경하는 겁니다. 제 철학을 말했습니다. 2년 후 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5천 명의 노인이 일했습니다.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존중받으니까 보람 있어요. 노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후 저는 77살이 됐습니다. 재단은 안정됐습니다. 10,000명의 노인이 일했습니다. 저는 가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에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존중받고 계세요. 네, 여기는 달라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줘요. 노인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배운 것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35이 된 준호는 첼리스트로 성공했습니다. 유명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가 됐습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래, 준호 잘 지냈니? 네, 아저씨 덕분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저씨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뭔데? 겸손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아저씨를 보면서 배웠어요. 높은 사람일수록 낮아져야 한다는 걸. 고맙구나.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5년 전 청소부로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후회 안 하세요? 5년을 청소부로 사신 거. 저는 대답합니다. 전혀요. 제 인생 최고의 5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회장으로 40년보다 청소부로 산 5년이 더 값졌습니다. 진짜 배움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아질 수 있나요?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